자, 이번엔 조선업종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운송 애널리스트 엄경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조선주가 그동안 주목을 좀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LNG선 발주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수주가 좀 들어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해운업체도 해당 그 부분에 대해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원래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PNG 형태의 가스를 많이 도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중간에 끊기면 이게 급성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LNG 형태가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유럽이 LNG 형태는 카타르랑 미국으로부터 지금도 현재 도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네. 그 각각의 국가들이 다 LNG 수출을 좀 늘리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선 계약을 유럽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카타르와 장기 운송 계약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주로 이어지게 되면 국내 조선 업체로 발주가 될 텐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 업체한테 지금 LNG 캐리어를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도입 계약이 진행이 되면 발주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이벤트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확 늘어났다가 또 이벤트 사라지면 확 줄어들고 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라는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계속 지금 평화 협상에 대해서 진척이 됐다가 후퇴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은 조선업종의 상승 탄력을 꺾을까요? 저희가 봤을 땐 종전이 된다고 해도 이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그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래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유럽이 그 러시아의 PNG에 대한 바이어스가 좀 큰 편,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국가로부터 LNG는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PNG는 기체 상태로 파이프로 파이프. 네, 파이프라인 그 천연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고 기존에 이제 다양한 곳으로부터 가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전이 된다고 해도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한번 대였잖아요. 에너지 문제로 유럽이 화들짝 놀랐을 텐데 이거를 변화시키지는 않겠죠. 신조선가 지수,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해서 판매하는 가격 이렇게 돼야 될까요? 네, 제품 가격이라고 보시면 가격. 됩니다. 네. 15개월 연속 상승. 앞으로도 이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인지. 최근에 보면은 우리 상해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상해가 셧다운에 들어가서 물류란이 또 겪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은. 일단 신조선가 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팔 때 저희가 파는 제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예. 그리고 이 예전과 달리 약간 신에너지 추진 선박을 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주들이. 왜냐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가 내년부터는 규제로 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배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충분한 명분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는 저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요즘에 이제 운임은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BDI 보려고 띄우려고 했는데 BDI가 안 떠가지고. 예, BDI 말고 이제 SCFI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이니까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많이 오른 운임이기도 했었고 그 오른 이유가 이제 저희가 물류대란 때문에 생긴 부분이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한 적체 현상은 1, 2월 비수기를 지나면서 지금 조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임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해운사들이 뭐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막 60%씩 나오는 정도 수준의 아주 과도한 할증료가 붙은 운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정상화 과정일 뿐이고 여전히 그 해운사들이 그 정도 이렇게 운임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어닝 수준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어닝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뭐 우려와 기대는 항상 공존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환 쪽에 많이 있는 편이라서 예전에 이제 조선업, 중공업이 화랑을 띨 때 벌어들이는 달러에 대한 선물한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올 때. 네네. 그러면 저게 잘 돌아가는구나. 근데 요즘은
선물한 매도가 잘 안 나와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뭔가 엉켜 있나? 그래서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뭐 대금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송 쪽이 어디가 막히면 또 돌아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자재 값 급등이 오히려 조선업 실적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러시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에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지금 최대 금액으로는 뭐 삼성중공업 기준으로는 거의 한 5조 원,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기준으로는 2조 원 정도의 노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얘기하는 익스포저가 이 부분은 일단 수주를 한 총량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해당 국가한테 인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맞는데 총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현금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드는 중간 과정에서 선취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건조를 시작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뒤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회계상으로는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나중에 매각된 이후에는 또 환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일부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루블화로 결제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계약 조건을 조금 변경을 해서 원화로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 수준까지는 아니다. 네네. 네. 자, 물류대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해운운임 지수는 10주 연속 하락했고 돌질 않으니까 배가 내리고 싣고 움직여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그 노조 파업이 있는 것 같던데. 네. 자, 해운주 투자 전략하고 그다음에 최선호주에 대한 그 뷰는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일단 요즘에 이벤트성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리고 뭐 상하이 봉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뭐 노조 파업 이런 부분들은 모두 배를 원활하게 회전을 안 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해상운송 쪽에는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라기보다는 플러스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배가 빨리 돌지 못해서 제 시간에 배달을 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운송을 하는 해운사 같은 경우는 할증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보는 운임이 지금 10주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과도한 할증료 구간이었다가 이제 채선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해운업종이 작년에 어쨌든 퍼포먼스가 좋았었으니까 다시 봐야 되는 정도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기저효과와 기고효과가 모두 사라진 다음에 2022년 2분기에도 배가 뺑뺑뺑뺑 잘 도는 와중에도 물동량이 잘 늘더라라는 네. 그런 수치가 보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분기 물동량을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워낙 시황이 좋으면서 컨테이너 선박이 사실 많이 발주가 돼가지고 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인도가 상당히 많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물동량이 많이 늘어도 공급에 대해서 시장에서 항상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걱정거리가 오히려 없는 섹터를 해운 내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네. 드라이버크 쪽은 오히려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건화물. 이전 대비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렇게 과잉 발주를 또 하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업체들이 그런 업체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운임을 대세적으로 결정하는 이 부분이 선박과 화물의 수급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 쇼티지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벌크 쪽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페노션을 좀 더 최선호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BDI라고 하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는 이제 건화물 뭐 유연탄, 석탄 덩어리로 막 이렇게 놓고 네, 맞습니다. 곡물 같은 거 덩어리로 네. 뭐 사이즈별로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페노션이 유망한 탑픽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해도 됩니까? 네, 시간이 든답니다. 그래서 항공 여행수 뭐 급증한다는데 항공주 운송 업종을 담당하시니까 네, 항공주에 대한 얘기 좀 잠깐만. 일단 항공업종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유상증자도 많이 했고 네. 생각보다 이제 영업을 많이 못하는 것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여행을 가게 되는 수요가 많아지는 국면인데 밸류에이션 걱정도 되면서 주식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저희가 이 단가를 올린다는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공업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년 만에 단가가 올라가는 사이클로 저희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가격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화물 운송도 괜찮았는데 이제 여객 운송까지 점해주면 괜찮겠네요. 자, 오늘 조선, 중공업, 해운, 그다음에 항공까지 잠깐 들어봤는데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운송 애널리스트 엄경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